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중국판 판도라의 상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중국 텐진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가 해킹당하며 무려 10페타바이트에 달하는 국가 기밀 데이터가 통째로 유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루머인 줄 알았던 이번 사건은 시간이 갈수록 전 세계 중국 간첩 명단, 대북 대이란 미사일 부품 밀거래 증거 그리고 대한민국 조선업 기술을 노린 스파이 공작까지 포함된 사상 초유의 기밀 유출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주목해야 할 지점은 중국이 수백 대의 핸드폰을 동원해 벌여온 여론 조작 매뉴얼과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1위 산업인 조선업 기술을 빼돌리려는 정황과 부정선거 관련 매뉴얼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경고등을 울리고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더니 전 세계 기술을 훔치던 중국이 도리어 자신들의 앞마당을 화이트 해커들에게 처참하게 털려버린 꼴입니다. 과연 이 유출된 명단 속에 숨겨진 한국 내 암약 세력은 누구이며 미국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자료를 확보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일까요? 중국 텐진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의 해킹 사건이 이제 루머를 넘어 사상 초유의 기밀 유출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무려 10페타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에는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중국 간첩 명단은 물론 중국이 이란의 미사일 부품을 우회 지원한 증거, 위안화 코인 결제 지갑 주소, 심지어 대한민국 기술을 노리는 조선업 스파이 정황과 여론 조작 매뉴얼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화이트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10페타바이트짜리 하드디스크 1만 개 분량의 국가 기밀이 고스란히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루머를 넘어서 실제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맨날 기술을 해킹해가던 중국이 뛰는 놈에 나는 놈에게 당한 그런 꼴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간첩을 보내 정보를 훔쳐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타국의 무관 등을 통해서 상대국의 정보를 파악하고 빼내고 하지만 중국은 그 차원을 달리하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 중국 간첩 명단 터진다는 겁니다. 공자 학원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서 간첩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이 공개된다면 모르긴 해도 여러 나라가 뒤집혀지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어떨까요? 미국이 명단을 확보했다면 한국에서도 이재명 정권을 요리하는 데 멋진 재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1년 넘게 공석이던 주한 미국 대사의 미셸 박스틸 전하원 의원을 지원한 타이밍도 뭔가 절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의 핸드폰 수십 배 수백 대를 이용한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론조작 공장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어떤 식의 매크로를 돌려서 어떤 댓글을 작업을 하는지까지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하는지,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면서 어떤 댓글 작업들을 하는지 트위터 지금 X죠. X에 실시간으로 사진과 프로그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크로 버전까지 올라오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해킹된 내용 가운데는 특히 조선업 전 세계 1위인 중국이 조선업 기술 1위인 한국에게 조선사업 제휴라는 명목으로 찌제명 정보로부터 한국 기술을 빼가려는 정황 또한 화이트 해커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물량 장사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한국 조선업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 기술을 빼돌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LNG선이라든가 유조선을 만드는 노하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중국이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는 척하고 기술 제휴를 하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부정선거 관련 매뉴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는 한데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는 제목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는 아직 흘러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일삼면서 사이버 강국을 자처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앞마당은 이렇게 허술하게 틀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킹을 넘어서 중국의 기술 패권과 국방 전략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판 사상 최대의 기밀 유출 사건, 과연 중국은 이 거대한 안보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요? 최근 중국의 슈퍼컴퓨터가 해킹당하며 국가 기밀급 데이터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부정선거 관련 매뉴얼을 비롯해 국가기관 자격증 등 각종 위조 문서 제작 정보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국가 시스템 교란 시도가 확인되었다.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정보기관들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입니다. 중국의 최첨단 무기 개발과 과학 연구를 책임지는 핵심 시설 텐진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가 정체불명의 해커들에게 해킹을 당한 것입니다. 인디아 투데이 등 주요 외신은 중국 텐진에 위치한 슈퍼컴퓨팅 센터가 해커 그룹의 공격을 받아 약 10페타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탈취됐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차세대 전투기 설계도, 극초음속 미사일 시뮬레이션, 핵무기 연구 등 중국 국가 안보의 핵심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엄청난 해킹을 저지른 주인공은 다크웹, 비밀 인터넷망에서 텔레그램에서는 프레밍 차이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해커그룹입니다. 이들은 훔친 데이터의 맛보기 샘플을 단돈 $300 정도의 암호화폐에 올리며 세상의 해킹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진짜 핵심 데이터는 수십만 달러를 받고 은밀하게 팔려고 시도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유출된 데이터 중에 중국의 사이버 보안 해킹 보안을 담당하는 기업인 인테그러티 텍의 핵심 비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 회장을 포함한 직원 51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중국이 해커를 어떻게 추적하고 방어하는지가 적힌 비밀 설명서까지 털렸습니다. 결국 중국은 무기 설계도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사이버 방패마저 넘겨준 것입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국방 문서와 무기 시뮬레이션 등 고급 군사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커는 가상사 설명 취약점을 통해 시스템에 접근한 뒤 본넷을 활용해 수개월에 걸쳐 데이터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샘플은 텔레그램에 공개됐으며 전체 데이터는 암호화폐로 수십만 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이번 해킹 사건을 통해 중국이 그동안 감춰왔던 군사적, 지정학적 기밀들이 가감없이 드러났다. 생화학 무기 및 미사일 부품이란 우회 수출, 해킹된 데이터에는 중국이 국제 제재를 피해 이란의 전략 물자를 지원해온 구체적인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우회 수출 미사일 완제품 대신 부품 형태로 분산 수출하여 이란 현지에서 조립하게 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감시를 피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생화학 무기 미사일 추진체 연료 재료뿐만 아니라 극도로 위험한 생화학 무기 관련 부품과 재료를 이란에 전송한 데이터가 확보되었다. 무기 선박의 공해상 고립 및 미군 감시에 특히 현재 전략 물자를 싣고 이동 중인 중국 선박의 실시간 위치가 특정되어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고립 상황, 해당 선박은 중국 해역을 벗어나 바다 한가운데 떠 있으나 이란 진입 시 미 지상군에 포착되고 회항 시에도 미 위성이 감시 중이라 진퇴양난에 빠졌다. 최종 판단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언급하며 시간을 끈 배경에 이 선박의 동선 파악이 있었으며 격침 여부 등 최종 판단만 남겨둔 상태다. 위안화 코인 지갑 노출 및 자금줄 차단, 중국과 이란 간의 불법 자금 결제 수단인 위안화 코인의 실체와 지갑 주소가 유출되었다. 지갑 탈취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결제 등에 쓰인 양측의 코인 지갑 주소가 노출되었으며 화이트 해커들의 송금 테스트 이후 다크웹을 통해 정보가 공유되면서 지갑 내 자산이 대거 탈취되었다. 글로벌 간첩 명단 및 여론 조작 실태.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용해온 스파이 네트워크와 여론 선동 조직의 정보가 노출되었다. 명단 유출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중국 간첩들의 상세 명단이 공개되었다. 댓글 공장 수백 대의 휴대전화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 공장의 소프트웨어 버전과 현장 사진 EX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지며 미국 등 관련국들이 조사에 착수했다. 첨단 군사도면 및 기술 탈취 공작, 중국의 신형 무기 체계와 더불어 타국의 핵심 기술을 겨냥한 정보도 포함되었다. 도면 유출 개발 중인 신형 잠수함 및 스텔스 전투기 설계도, 생화학 무기 제조 관련 극비 자료들이 대거 유출되었다. 기술 탈취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LNG선 및 유조선 건조 노하우를 기술 제휴를 빌미로 빼돌리려 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부정선거 공작, 부정선거 관련 매뉴얼을 비롯하여 가짜 여권, 신분증, 면허증, 국가기관 자격증 등 각종 위조문서 제작 정보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국가 시스템 교란 시도가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에서 알려진 최대 규모의 데이터 탈취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데이터셋은 10페타바이트가 넘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주장되며 전문가들은 텐진에 위치한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에서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NSCC는 중국 전역에 6,000개 이상의 고객에게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허브로 첨단 과학 및 국방기관을 포함한다. 용의자와 대화하고 그들이 온라인에 게시한 도난당한 데이터 샘플을 검토한 사이버 전문가들은 그들이 비교적 쉽게 이 거대한 컴퓨터에 접근했고 수개월에 걸쳐 대량의 데이터를 탐지 없이 빼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플레밍 차이나라는 계정이 익명의 텔레그램 채널에 해당 데이터셋 샘플을 게시하며 항공우주공학, 군사연구, 생물정보학, 핵융합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정보가 중국항공공업공사, 중국민용기공사, 국방기술대학교 등 최고 기관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CNN은 중국과학기술부와 사이버공간관리국에 논평을 요청했다. 데이터를 검토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 단체가 수천 달러의 제한된 미리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접근권은 수십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한다. 결제는 암호화폐로 요청되었습니다. CNN은 해당 데이터셋의 출처와 플레이밍 차이나가 제기한 주장을 확인할 수 없지만 유출에 대한 초기 평가에서 진실성을 확인한 여러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추정되는 샘플 데이터에는 중국어로 비밀로 표시된 문서와 기술 파일,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폭탄과 미사일을 포함한 방위 장비의 렌더링이 포함되어 있었다. 슈퍼컴퓨팅 센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라고 중국을 주로 다루는 사이버 보안 회사 센티넬원의 컨설턴트 다코타 캐리는 해킹 관련 샘플을 온라인에 공개된 샘플을 검토했습니다. 대규모 계산 작업에는 슈퍼컴퓨터 센터를 사용할 것입니다.
판매자들이 공개한 다양한 샘플은 이 슈퍼컴퓨팅 센터가 가진 고객 폭을 잘 보여줍니다라고 캐리는 말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독립적으로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유지할 이유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커의 접근 방법은 유출 샘플을 검토한 호퍼는 텔레그램을 통해 해킹을 실행했다고 주장하는 인물과 연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격자는 침해된 VPN 도메인을 통해 텐진 슈퍼컴퓨터에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자 공격자는 호퍼에게 본넷이라는 자동화된 프로그램들이 NSCC 시스템에 침입해 데이터를 추출, 다운로드, 저장하는 네트워크를 배치했다고 말했다. 10페타바이트 데이터 추출에는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CNN은 해커가 호퍼에게 제공한 계정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캐리는 이 접근법이 기술적 정교함보다는 건축에 더 중점을 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서버에 접근할 수 있고 NSCC의 보안의 구멍을 통해 데이터를 끌어와서 일부는 한 서버로, 일부는 다음 서버로 끌어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추출 정보를 여러 시스템에 동시에 분산함으로써 공격자는 경보를 유발할 위험을 줄였습니다. 캐리는 방어적인 입장에서 소량의 데이터가 한 장소로 가는 것보다 소량의 데이터가 시스템을 떠나는 것을 덜 알아차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캐리는 이 방법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특별히 독특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번 유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미국과 세계적 기술 혁신가이자 AI 리더가 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기술 인프라에 더 깊은 취약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캐리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은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에서 오랫동안 알려진 약점이었습니다. 2021년 최대 10억 명의 중국 시민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1년 넘게 보안이 취미되어 공개되었으나 2022년 해커 포럼의 익명 사용자가 데이터를 판매하겠다고 제안하며 이를 널리 알렸습니다. 그들은 여러 산업과 조직에서 오랫동안 사이버 보안이 매우 부실해왔다고 캐리는 CNN에 말했다. 중국 정책 이반자들이 직접 말하는 것을 보면 중국의 사이버 보안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중국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025년 국가안보 백서에서는 네트워크, 데이터, AI 부문을 위한 견고한 보안 장벽 구축을 주요 우선순위로 명시하며 중국은 핵심 정보 인프라의 보안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된 사이버 보안 메커니즘, 수단, 플랫폼 개발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해킹 사태로 중국은 국제적 신뢰를 상실함은 물론 생화학 무기 선박 포착을 계기로 미국의 50% 관세 부과 및 전방위적 수입 거부 조치에 직면하게 되었다. 유출된 간첩 명단을 바탕으로 각국의 안보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다크웹에서 이 정보를 취득하여 수사에 들어갔을 것인데 이 정부는 아마도 감추기에 급급하지 않을까? 중국의 이 거대한 실수는 앞으로 다른 국가들이 해킹과 방어를 주고받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전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드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중공 정부의 슈퍼컴이 해킹당했고 10페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소식. 지금 현재 언론들이 조용해서 뭔가 쎄한 느낌을 받은 그런 소식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번 소식 잘 시청하셨습니까? 정성산TV는 2024년 9월 28일 유튜브 수익 정지되었다가 14개월 후 작년 2025년 11월 8일 수익 창출이 허락되었습니다. 정성산TV는 현 광고료 월 수익이 매우 적습니다. 이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정성산TV 스토어가 오픈되었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정성산 감독께서 직접 상품성을 확인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용해 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애용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